청취자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이런 소프트웨어 하나 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하고 남몰래 묵혀둔 아이디어 하나쯤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하나씩은 품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막 샤워하다가 이거 앱으로 만들면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 자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꺼내지 못한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구현하려면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 비용에다가 복잡한 소통 과정, 그리고 최소 수개월의 인내심이 필요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 앱을 이번 주말 단 3일 만에 그것도 커피 몇 잔 값만 드리고 혼자서 런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심층탐구의 소스가 바로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132번 리포트 노코드 AI 앱 개발 실전 가이드입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에이, 그거 너무 과장된 마케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자본과 개발팀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수적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AI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구들을 지휘하는 기술을 통해서 코딩 지식이 전혀 없는 개인도 수익형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막 찍어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와, 진짜요?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네 마리 동물 캐릭터 올빼미, 여우, 사슴, 너구리가 화려한 파티에서 심폐한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요.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좋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예전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수십 명의 인부와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바로 3D 프린터에 입력되는 도면이 되는 셈이네요. 청취자님들도 주머니 속에 세계 최고의 개발팀을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달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올빼미 캐릭터가 글로벌 사스 시장의 성장 그래프를 분석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이 1인 창업의 골든타임이냐는 겁니다. 그러네요. 도구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엄청난 IT 공룡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공룡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 창업가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자료에서 노마드 리스트의 창업자인 피터 레벨스의 철학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매일 겪는 사소하지만 짜증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요. 거대 기업들은 너무 덩치가 커서 동네 베이커리 사장님이 매일 아침 밀가루 재고를 파악할 때 겪는 그런 미세한 불편함 같은 건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 작지만 확실한 수요가 있는 마이크로니치 시장이 바로 여러분의 동무대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개발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약간의 구독료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앱 하나 망하면 전 재산을 날렸지만 지금은 한 달에 아이디어 10개를 던져보고 그중 반응이 오는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안티프레질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와, 실패 비용이 제로라는 건 진짜 엄청난 무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무기가 뭔지 파헤쳐 볼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여우 캐릭터가 맥북 2대를 막 다루면서 빛의 속도로 코드를 배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커서와 리플릿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하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1인 기업을 위한 무적의 창업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식당에 비유해보고 싶었거든요. 커서가 생각을 코드로 바꿔주는 천재 수석 셰프라면 리플릿은 그 요리를 전 세계 손님들에게 서빙해주는 주방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커서가 챗 GPT랑 뭐가 달라? 그냥 챗 GPT한테 코드 짜다라고 하면 되잖아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 작동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AI 챗봇에게 코드를 물어보면 표편화된 코드 조각만 딱 주거든요. 그걸 받아서 내 프로젝트의 어느 폴더, 어느 파일에 몇 번째 줄에 붙여 넣어야 할지 모르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비전공자들에게는 제일 큰 장벽이었거든요. 코드는 받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지? 하고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커서에 내장된 컴포저라는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의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마치 건축가가 완성된 건물 설계조를 보듯 꿰뚫어 봅니다. 오, 스스로 맥락을 파악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앱에 결제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명령하면 AI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고 동시에 화면 UI 파일을 고치고 결제 라우팅 파일을 알아서 생성합니다. 세상에. 알아서 제자리에 코드를 배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리플릿에 올리면 클릭 한 번에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실제 웹사이트 주소가 딱 생성되는 거고요. 와,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엄청나게 매력적인데요. 잠깐,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듭니다. 도구가 완벽하다면 누구나 다 수석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아무리 수석 셰프가 있어도 주인이 그냥 야,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거 하나 대충 만들어봐 라고 하면 절대 미슐랭 코스 요리가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오죠. 단순히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한다고 뚝딱 나오진 않지 않나요? 결국 AI에게 명령하려면 저도 뭔가 논리적인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의구심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코딩,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알 필요는 없어졌지만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는 논리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 논리력이요? 네, 소스 자료 4번 슬라이드를 보면 사슴 캐릭터가 화이트보드에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어요. 이걸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AI에게 베이커리 재고 관리 앱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건 최악의 명령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철저한 건축가가 되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시적으로 쪼개서 설명해야 합니다. 미시요? MECE. 그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다는 그 유명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서 이걸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세 가지 논리적 상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베이커리 앱을 예시로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네네, 들어볼게요. 첫째, 입력, 자동화입니다. 사장님이 매일 아침 창고에 가서 밀가루 포대를 세고 장부에 적는 수동 작업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사용자가 창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 비전이 알아서 밀가루 포대 숫자를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이것이 명확한 입력 설계입니다. 와, 사진 한 장으로 데이터 입력 과정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처리 단계는요? 프로세스 최적화 단계죠. AI가 인식된 현재 재고와 내일 들어올 빵 주문량을 비교 계산해서 부족한 밀가루 양을 도출한다. 인간의 두뇌가 해야 할 복잡한 판단을 원클릭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마지막 출력은 당연히 그 결과를 써먹는 거겠네요? 그렇죠. 계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요. 부족한 밀가루 양을 채우기 위해 도매상에게 보낼 발주 이메일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전송 버튼을 화면에 띄운다. 이게 바로 출력 다변화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이게 청취자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AI라는 훌륭한 시공사를 고용하긴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뼈대 있는 논리로 무장한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상자만 잘 채워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앱이 되는 겁니다.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업무의 흐름을 글로 써서 커서에게 주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하는 건 AI가 100% 알아서 해줍니다. 좋습니다. 설계도 준비는 끝났네요. 그럼 이제 6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본격적인 3일간의 실전 스프린트로 들어가 보죠.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세계로 배포되는지 단계별로 해부해 볼 텐데요. 첫째 날의 미션이 기초공사네요. 여우가 깃발을 딱 꽂고 있어요. 네, 1일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창업자라면 아까 말한 그 AI 사진 인식 기능 같은 화려하고 멋진 것부터 당장 막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 유혹을 참는 것이 1일차의 핵심 미션입니다. 철저하게 욕심을 버려야 해요. 왜요? 첫날에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 예를 들면 구글 로그인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될 파이어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겁니다. 진짜 딱 골조만 세우는 작업이네요. 네,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AI 기능이 있어도 앱을 끄는 순간 모든 정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집을 짓는데 수도관도 안 깔고 샹들리에부터 다는 격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놀라운 건 과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짜고 인증을 붙이는 데만 수주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코서에게 사용자가 가입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구조를 짜줘? 라고 하면 단 10분 만에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만 끝내도 전체 개발의 50%가 완료된 셈이죠. 와, 첫째 날에 이미 반을 끝낸다고요? 그렇게 뼈대를 세우고 나면 2일차 슬라이드 7번인데요. 드디어 이 앱에 영혼을 불어넣는군요. 올빼미와 여우가 AI 두뇌를 이식하면서 막 스파크가 튀고 있어요. 네, 2일차는 외부의 뛰어난 지능을 우리 앱으로 빌려오는 시간입니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외부 API를 앱에 연결하는 거죠. 아, 외부 지능을요? 네, 이때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심층 탐구 16번 자료의 팁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챗봇 하나 달랑 만들어두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저 기억나요. 그 가입 유저에게 이메일 자동 발송하는 B2B 영업 자동화 로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고객이 앱에 가입하면 AI가 자동으로 그 사람의 업종을 분석해서 맞춤형 환영 이메일이나 온보딩 가이드를 발송하게 만드는 식이죠. 비즈니스 로직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하면서 앱이 스스로 영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속도네요. 첫째 날은 골조를 세우고 둘째 날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생명을 불어넣고 그럼 셋째 날 슬라이드 8번이죠. 드디어 간판을 달고 가게 문을 여는 거네요. 네, 대망의 글로벌 런칭입니다. 여우가 런칭 버튼을 누르고 있죠. 완성된 코드를 리플렛에 업로드해서 정식 서버를 띄우는 건데요. 여기서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 그게 뭔데요? 바로 스트라이프 같은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는 겁니다. 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 결제 버튼을 삽입하고 런칭을 누르는 순간 청취자 여러분이 주말 동안 만든 이 작은 앱은 잠들지 않는 24시간 글로벌 영업사원이 되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단 주말 3일만 투자하면 달러를 벌어오는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 벌써 제 통장에 달러가 꽂히는 기분인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냉정해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님이 알아서 줄을 서고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똑똑하게 돈을 벌고 또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9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올빼미가 달러 가방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네, 수익 모델과 리스크 관리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수익화의 핵심은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프리미엄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구조죠? 무료 프리와 프리미엄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처음부터 무작정 유료로 팔려고 하면 아무도 안 씁니다. 아까 베이커리 앱을 예로 들면 재고를 입력하는 기본 기능은 무료로 푸는 거예요. 이를 통해 리드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아, 일단 우리 식당 음식을 공짜로 맛보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이거 없이는 퇴근을 못하겠다 하고 가치를 깊이 체감하는 순간 월 10달러의 구독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는 쓴 만큼 과금하거나 더 나아가 B2B, 기업용 모델로 확장해야 하죠. 이 구조가 완성되어야 안정적인 월 구독료, 즉 MRR 달러 수익이 창출됩니다. 수익 구조는 명확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10번 슬라이드에 이 너구리 캐릭터가 눈에 띕니다. 돋보기로 막 보안 구멍을 찾고 있어요. 네. 기술이 쉬워진 만큼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맞아요. 너무 빠르고 쉽게 만들다 보면 뭔가 실수하기 딱 좋잖아요. 아까 외부 API를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제 신용카드가 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I가 코드를 짜주는 속도에 취해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바로 API 키 노출입니다. 헉, 그 비밀번호 같은 거요? 네, API 키는 다른 회사의 지능을 돈 내고 쓰는 비밀번호인데 이걸 공개된 소스코드 파일에 그대로 적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전문가님, 이건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API 키를 코드에 노출하는 건 새로 연 가게 문 앞에 제 신용카드를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마음껏 긁으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해커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정확합니다. 봇들이 전 세계 코드를 스캔하면서 이 키를 찾아다니거든요. 털리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 과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env 환경변수 파일에 키를 숨기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 이전 7번 디지털 보안이나 53번 나만의 AI 서버 리포트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데이터 주권 이슈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청취자 여러분, 자동화의 마법에 취해 보안이라는 안전벨트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유저별 사용량 제한, 즉 레이트 리미트도 반드시 설정해서 특정 유저가 API를 무한정 호출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건 비용 폭탄이나 보안 실수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운영자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대신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요. 자, 어느덧 11번 슬라이드 미래 전망으로 넘어왔습니다. 앱 개발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청취자님의 삶에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결론을 도출해 봐야겠죠? 캐릭터 4마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복장을 하고 있네요. 이 슬라이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코딩을 배우지 말고 시스템을 지휘하라. 코딩을 배우지 말라고요. 네, 과거의 코딩이 외국어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니터 뒤에는 코딩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수만 명의 인공지능 연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와, 멋진 표현이네요. 이제 우리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훌륭한 연주자들에게 어떤 곡을 연주할지 결정하는 1인 AI 제국의 CEO, 즉 지휘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오늘 만든 그 작은 앱 하나가 내일의 든든한 디지털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2번 슬라이드에서 캐릭터들이 함께 시작합시다 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네, 완벽함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커서를 켜고 AI에게 첫 명령을 내려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누구나 3일 만에 앱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온다면 결국 그 앱 자체의 기술적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만들고 내 옆자리 동료도 만드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기술 자체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무한 경쟁에서 진정한 승패를 가르는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 사람들의 특정한 불편함을 얼마나 깊이 또 남다르게 공감하고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네요. 결국 아날로그적인 공감 능력이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주말 프로젝트에 꼭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멋진 디지털 해결책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면서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